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4가지 핵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 4가지 핵심 팟캐스트 첫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민욱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스포츠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께서도 생소하신 용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식별하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 평가한 뒤 필요한 대비책으로 통제하고 경기 내내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옆에는 오늘 논의를 이끌어주실 각 분야의 관리 담당자분들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법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담당자 김정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안전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과 투가 다루는 리스크 관리, 한 문장으로 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사고가 날 이유를 원천 봉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 관중, 시설에 대한 물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활동 전체죠. 원천 봉쇄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안전팀이 없으면 운영, 의료, 법무팀 모두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 세 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구를 확보해야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저희가 시설 규정을 준수해야 법무팀이 소송 리스크를 막을 수 있죠. 저희가 무너지면 나머지 세 분야도 함께 무너집니다. 와, 기반이라니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시네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안전관리가 신의 한 수였다 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최고의 모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테러 위협과 대규모 인파 통제라는 이중고가 있었기 때문에 런던은 여기에 막대한 사전 투자를 했습니다. 단순한 경비를 늘릴 게 아니라 군중 행동 예측 소프트웨어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훈련이었습니다. 700가지가 넘는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든 관계자가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와, 기술과 훈련의 완벽한 조합이네요. 안전을 미리 통제하니 운영도 매끄러워지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군요. 하지만 모든 조직이 런던처럼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것만 사전에 방지했으면 사고를 막았을 텐데 싶은 뼈아픈 실패 사례도 있었을까요? 2022년에 인도네시아 칸주루안 축구장 참사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루탄 발사와 인파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의 안전관리 실패 핵심은 규정 무시와 비상구 관리 실패에 있습니다. 국제 규정상 축구장에서 최루탄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패닉에 빠진 관중이 탈출하려 했을 때 대부분의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좁았다는 점입니다. 잠긴 문이 압사로 이어진 거네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규정 준수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겠군요. 네, 이 사례는 운영과 안전, 이 동시에 무너졌을 때 참혹한 결과를 보여줬고 우리에게 규정 준수는 목숨이다 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안전 담당자님 덕분에 안전 리스크 관리 A부터 Z까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극단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안전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행위를 넘어서 선수와 관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조직의 윤리적 책임이자 사고 발생 시 브랜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 담당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의료 담당자님께서 응급 상황으로 인해 응급 현장에 나가 계신다고 하십니다. 따로 연결을 통해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의료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의료 리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진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리스크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강한 에너지 때문이지만 동시에 이런 활동들에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심정지나 뇌손상처럼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상황은 몇 초 단위의 대응이 생사를 결정짓기 때문에 의료 리스크 관리가 모든 스포츠 이벤트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개인의 역할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대응이 가장 중요할까요? 스포츠 현장에서 응급 상황은 대부분 의료진이 아니라 선수, 코치, 심판, 주변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의 대응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 차원의 대응 체계는 체크, 케어,
콜로 구성된 3C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식별 체크입니다.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인 움직임, 의식 소실, 경직과 같은 신호를 보이면 괜찮겠지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그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1차 응급조치 케어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일수록 골든타임 내에 취하는 조치 사항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기본적인 조치가 생명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즉시 도움 요청 콜입니다. 의료진 호출, 경기 중단 요청, 주변 동료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K리그 경기 중 이승모 선수가 공중볼 경합 이후에 잘못된 착지로 인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의료진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김희곤 주심이었습니다. 평상시 심판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CPR 교육을 바탕으로 응급 상황 식별과 빠른 응급 조치를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이승모 선수는 무사히 회복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차원의 대응 체계는 빠른 상황 식별, 응급 조치, 즉시 도움 요청이라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도 선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작은 판단과 빠른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더 큰 틀에서 조직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요? 개인 대응이 첫 1분을 책임진다면 조직 대응은 그 다음을 이어받아 전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차원의 의료 리스크 관리는 네 가지 요소, 즉 플랜, 피플, 플레이스, 프로덕트라는 4P를 중심으로 체계화됩니다. 먼저 플랜, 즉 안전계획과 프로토콜은 조직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반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배치 계획, 위험 요소 분석과 예방 방안, 문서화, 기록, 모니터링,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위기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모두 이 단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피플, 인력 운영과 역할 배분입니다. 의료진을 단순히 현장에 배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 책임자, 응급의료팀, 의무 트레이너, 보안, 경호인력, 운영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등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스, 즉 장소와 환경의 관리입니다. AED나 산소 공급기 같은 장비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되어 있는지, 구급차가 경기장 안까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지, 의료진이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즉 장비와 물자, 지원 체계입니다. 심장 제자동기, 산소 공급기, 스파인보드, 응급키트와 같은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선수 보호 장비, 안내 표지판과 비상구 표시, 스태프용 무전기, 조명 시스템 등 경기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비가 고장나 있거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앞서 말한 계획이나 인력 체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다면 스포츠 조직에서의 의료 대응 체계의 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스포츠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료 리스크 관리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피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리스크 관리에서도 쓰이는군요. 덕분에 의료 대응 체계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인 법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법무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 법적 리스크는 조직의 법률, 규정, 계약, 책임과 관련하여 위험을 받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팀은 선수, 스폰서, 중계권 등 계약 검토, 티켓, 웹페이지,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안전 안내 고지, 리그 대회 규정 준수 여부 체크, 각종 공문, 합의서, 보고서 같은 공식 문서 관리, 영상, 사진, SNS 활용 시 초상권 저작권 관리, 보험 적용, 범위, 자기 부담금 책임 소재 정리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문제될 요소들을 미리 뽑아내서 줄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 손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입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배상 절차를 설계하고 언론, SNS 대응을 홍보팀과 함께 조율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경우 리그 정부 스폰서에 공식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법무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막고 일어난 후에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죠.
와, 법무가 정말 많은 범위를 다루네요. 그렇다면 스포츠 현장에서 법무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로 나뉘는지 짚어주실 수 있나요? 관련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창원 NC파크에서 일어난 관중 사망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루 외전 쪽 외전 구조물인 루버가 그대로 추락해 관중 3명이 크게 다치고 20대 여성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 만큼 책임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법무적 문제가 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주는 법적 시사점을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작은 결함도 법적 책임으로 바로 이어진다입니다. NC파크 사고는 외벽에 붙어있던 루버 하나가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사망사고가 되었죠. 사소해 보이는 위험도 민사배상, 형사책임, 행정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책임 주체가 여러 명이면 법적 리스크는 폭발한다입니다. NC파크의 운영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소유는 창원시가,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사용자는 NC다이노스 구단이,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이 얽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바로 그럼 이 사고의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입니다.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면 기관 간 책임 공방, 공동 책임 여부, 보험사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법적 리스크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본다인데요. 사고 이후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점검을 했는지, 유지보수를 언제 했는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말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검은 점검하지 않는 것이다. 법적 판단은 점검일지, 보고서, 사진, 승인 문서 등 이런 자료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문서화는 법무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법무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창원시설공단이 진행한 정기안전점검보고 결과에는 루버에 대한 내용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공단은 불리해질 수 있겠죠. NC 사건은 법무적 리스크 중에서도 책임에 관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법무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것들과 엮여 있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법무 리스크가 왜 스포츠 조직의 필수적인 관리 영역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가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현장을 직접 움직이는 운영 단계로 넘어가 보죠. 김정호 담당자님, 운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네, 스포츠 이벤트에서 운영은 단순히 현장을 굴리는 역할이 아니라 전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허리입니다. 그렇기에 운영 담당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빨리 읽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현장이 망가질 수 있는 1초 전을 미리 보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념만 들어도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감이 오네요. 그렇다면 운영 리스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로 나뉘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운영 리스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동선 리스크입니다. 좁은 출입구, 몰리는 관중, 선수와 관중이 겹치는 이동 공간 같은 부분이죠. 두 번째는 장비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전력, 음향, 네트워크, 경기 장비 고장, 특히 e스포츠나 심레이싱 같은 장비 기반 이벤트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표, 타임테이블입니다. 입장 지연, 체크인 지연 하나가 전체 흐름을 20-30분씩 밀어버리는 경우죠. 마지막은 스태프 리스크입니다. 안내 교육 부족, 인력 배치 미흡, 보고 체계 부재, 운영팀의 의사소통이 꼬이면 작은 상황도 금방 큰 문제로 번집니다. 실제로 이런 운영 리스크는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여수 NH 농협컵 사태가 이벤트 운영 리스크가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대회 개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제배구연맹의 허가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결과 취소해서 9시간 만에 재개라는 혼란이 발생했죠. 준비 부족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례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운영 잘 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평창올림픽이에요. 당시 기온도 낮고 지형도 복잡해서 관중 수송 셔틀이 운영이 정말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고 없이 전부 버텼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운영팀이 셔틀 도착 간격, 관중, 동선 대기열 길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병목 발생 직전에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줄이 길어지면 바로 임시 동선을 열고 셔틀 간격이 벌어지면 대기 인원을 앞뒤로 분산하고 추위 때문에 관중이 빠르게 몰릴 만한 지점에는 안내 인력과 펜스를 미리 배치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문제가 터질 때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을 읽어낸 운영이었죠. 또 하나는 2023년 롤드컵이에요. 이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 리스크가 큰 e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데 딜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방송팀, 운영팀이 전력, 주 네트워크, 보조 네트워크, 게임 장비까지 전부 1대1로 백업 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입장 동선도 너무 좋았어요. 줄이 길어지는 타이밍이 보이면 바로 임시 게이트나 임시 체크인이 열려서 대기열이 병목으로 변하는 걸 잘 막았죠. 결국 리스크가 적었던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시키는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겁니다. 사례를 들어보니 운영이 얼마나 선제적인 판단을 요구하는지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담당자님의 운영 철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운영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을 예측, 관찰,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난 뒤 대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터지기 30초 전에 그 신호를 읽고 없애는 건 운영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안전, 의료, 법무, 운영 총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살펴보니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완성되는 책이라는 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재발을 막는 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누군가의 땅과 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헌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리스크 매니지먼트 4가지 핵심 팟캐스트를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